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임상심리사 2급 필기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2019년도 3회 기출문제 심리상담 과목 문제 보겠습니다. 81번 문제, 청소년 상담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청소년 상담에 이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인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내용이 되겠죠. 보기 내용을 좀 보면서 내용을 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적인 청소년 발달 과정에 대한 기준적인 정보.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발달 과정에 대한 기준적 정보가 필요하겠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한 개인의 발달 단계와 과업 수행의 정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달 단계, 과업 수행의 정도. 3번, 내담자 개인의 영역별 발달 수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내담자의 이전 상담 경력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1번과 3번은 주로 이제 발달적인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죠. 발달적 정보 또는 뭐 수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하는 내용, 특징적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내용은 결국에 청소년 상담이 발달적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특별히 고려해야 될 요인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에 상담 경력과 관련된 사항,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 상담 경력과 관련된 사항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청소년 상담에서 특히 고려해야 될 사항보다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2번, AA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AA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자조 모임, 알코올 중독자들의 어떤 자조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단주 모임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 모임 중에 하나다. 보기 내용 보시면 1번, 알코올 중독 치료 후에 사교적인 음주를 허용한다. 음주 허용 안 하고 있죠. 2번, 술이나 중독물의 부작용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논의한다. 이러한 뭐 부작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삶의 변화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알코올 중독을 병으로 인정하고 단주를 목표로 한다. 그죠? 단주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그죠?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끊는 것, 아예 이제 한 번에 딱 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술과 함께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혐오적인 약물 치료를 한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조 모임을 통해서 지지적이고 격려하고 어떤 이러한 단주를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2번 정답 3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3번, 사이버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이버 상담은 전화 상담처럼 자살을 비롯한 위기 상담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틀린 내용, 그죠? 이러한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위기 상담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위기 상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2번, 사이버 상담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상담자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될 필요가 있겠죠. 자, 3번, 사이버 상담의 전문화를 위해서 기존 면대면 상담과는 다른 새로운 상담 기법을 개발하고 실험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면대면 상담과 다른 기법. 왜냐하면 이 사이버 상담은 어떤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제약이 없는 반면에 그죠? 면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대화 이런 것도 좀 어렵고 텍스트를 위주로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4번, 사이버 상담은 기존의 면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담자군의 출현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그죠? 인터넷에 익숙한 그죠? 이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내담자들이
전화라든지 면대면 이런 것에 이제 좀 거부감이 있을 때 이러한 새로운 내담자군, 사이버 상황에 익숙한 내담자들이 이제 발굴이 출현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네요. 83번 1번 정답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4번 학습 문제 상담의 시간 관리 전략에서 강조하는 것은 학습 상담이 되겠죠. 시간 관리 전략의 내용들을 한번 선택해 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내용을 보시면 1번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을 갖도록, 의도를 갖도록,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이제 의도는 결국에 이제 학습 동기와 관련된 것이죠. 학습 동기의 문제이다 라는 것이고, 2번 학습의 목표를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중요도, 그 다음에 긴급도, 그렇죠?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시간 관리 전략이 되겠죠. 자, 3번 시험이 끝난 후에 오답을 정리하는 것, 오답을 점검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인지적인 전략이 되겠고요. 4번 처음부터 장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은 이제 주의 집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번의 시간관리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5번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이제 상담의 단계를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이제 나눌 때 가장 거리가 먼 것, 초기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일단 우리가 이제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과업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첫 번째 이제 초기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그죠? 관계 형성이 되겠죠. 라포 형성. 두 번째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는 것, 내담자 이해 또는 이제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는 것. 세 번째, 상담의 어떤 구조화, 내담자가 상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구조화를 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로 이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단계의 과업들 좀 정리를 해보시고, 보기 내용 보시면 1번 도움을 청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확인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이유를 좀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2번 과정적인 목표의 설정과 달성. 과정적 목표, 우리가 이제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데 과정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중간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적인 목표들을 조금씩 그쵸,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과 달성은 이제 중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상담의 중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3번 상담 진행 방식의 합의, 구조화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담 구조화. 4번은 촉진적 상담 관계 형성, 라포 형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6번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내용을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에 있고 상처받기 쉬우며 초조하다. 그죠?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치성을 보이면서 통합적이어야 된다. 그죠? 일치성을 보인다. 3번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참조 틀을 바탕으로 한 공감적인 이해를 경험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려고 시도해야 된다. 그죠? 공감적 이해를 전달하려고 시도한다. 4번 내담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담자의 선택적인 긍정적 존중 및 공감적 이해를 지각하고 경험한다. 네,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선택적이다 이런 것이 이제 조건적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게 맞는 내용이 되려면 무조건적인, 그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를 경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 상담에서의 이제 치료가 되는 과정, 그죠? 예, 인간 중심 상담에서의 치료 과정은 이제 6단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것과 관련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여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로 상담자는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상담자가 어떠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해야 되고, 상담자가 무조건적인 그리고 네 번째로 상담자가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내담자가 상담자의 이러한 존중감, 공감 이것을 전달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치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담자는 일치성, 긍정적인 존중, 공감적인 이해 이것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내담자가 이것들을 경험하면, 그렇죠? 경험하면 치료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핵심 치료 원리가 되겠습니다. 치료 원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86번 정답 4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면시키기에 바람직한 시기가 아닌 것은 직면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직면을 시키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신뢰관계가 형성한 이후에 직면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보기 내용 보시면 1번 문제가 드러날 때 즉각적으로 내담자의 잘못을 직면시켜서 뉘우치게 한다. 그죠? 그렇지 않다. 신뢰관계 형성해야 된다. 그죠?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2번 내담자와 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시도한다. 3번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불일치가 보일 때 시도하겠다. 4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내담자가 처음 긍정적인 진술을 할 때 시도하겠다. 그죠? 이런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내담자의 행동이나 말 이런 것이 이제 불일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내담자가 긍정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치료의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문제가 드러날 때 즉각적으로 잘못을 직면한다. 이것은 이제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87번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8번 다음 사례에서 사용된 상담 기법은 상담자가 금연을 하고자 하는 철수 씨에게 금연을 시도하기 전에 얼마 기간 동안 흡연량을 대폭 줄여서 하루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권했다.
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죠. 특정한 장소. 이렇게 이제 권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만 정했다, 특정했다는 것은 결국에 그 담배를 피우는, 흡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흡연 조건에 대한 자극을 어떻게 한다?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흡연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례에 적용된 기법은 이제 조건 자극 줄이기가 되겠습니다. 행동 감소는 이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근데 연결 끊기는 이제 이러한 연합되어 있는 자극들을 이제 끊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둔가법. 이것은 이제 예민한 감각을 이제 둔감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번의 사례 내용은 조건 자극 줄이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번 아들러 상담 이론의 주요 개념이 아닌 것은, 네, 아들러 상담 이론, 개인 심리학 상담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우월성 추구, 맞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들러는 개인이 사회적인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느껴질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월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월성 추구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적 관심,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이 있죠. 이제 아들러 상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유형, 그죠? 4가지 유형을 이제 생활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4가지 유형. 첫 번째는 지배형, 두 번째 기생형, 세 번째가 회피형, 네 번째가 사회적 유용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3가지가 부정적인 어떤 성격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 4가지 중에서 3가지 부정적인 생활 양식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 사회적 유용형으로 이제 변화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주요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은 이 아들러 상담과는 좀 거리가 먼 개념이 되겠죠. 자기 초월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초월 영성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존주의 상담,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개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9번 정답 2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0번 상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을 윤리적 갈등의 해결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윤리적 갈등을 우리가 어떤 단계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관련 윤리 강령, 그리고 법 규정,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니은은 한 사람 이상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디귿 상황에서 문제점이나 딜레마를 확인하고, 다양한 결정 그리고 결과를 열거해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리적 딜레마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딜레마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윤리적 갈등의 딜레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갈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결국에 문제가 뭔지 알아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관련 규정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죠. 또는 뭐 강령 확인.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 윤리적 갈등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기관 안에 윤리적 강령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는 학회 뭐 이런 그 관련 규정들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죠? 다음에 자문을 구하게 되겠죠. 자문. 동료 또는 슈퍼바이저 이런 사람들한테 동료
또는 슈퍼바이저 또는 뭐 관리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결정의 결과를 열거해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결과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순서대로 열거한 것이 이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이런 순서로 해결하게 되겠다. 이런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뭐 어떤 그 순서나 단계 이런 것들이 딱 어떤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번 정답 3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